지금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 아주 작은 시비도 커다란 싸움으로 번지고 심지어 막 살인과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정노동연구소 그리고 본능대학교 총장 김태흥 인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 바로 욕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와 욕망,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자크라캉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다. 우리는 욕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욕망의 화신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욕망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다른 사람에게서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실현되지 않을 때 바로 소외가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내가 다 하고 싶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이것은 이 사회의 경제 성장률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70년대, 80년대 또는 90년대까지만 봐도 경제 성장률이 높았을 적에는 막 10% 이상, 14%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7%, 8% 아주 이런 고도 성장기를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때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욕망을 하면은 높은 확률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집을 사면 그 집값이 2배, 3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끝없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취직하기도 대단히 쉬웠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대학 졸업을 하면 대기업에 2군데, 3군데 한꺼번에 취직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될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녀가 결혼하고, 그리고 가정을 일구고, 자식을 키우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런 욕망이 실현되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 경제 성장률은 뚝 떨어져서 보통 2% 내에서 정지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되는 이런 선진국에서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되는 국가 중에 경제 성장률이 7%, 10% 이렇게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중국, 베트남 같은 이런 후발주자들이나 그렇게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경제 성장률, 심지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보입니다. 이런 곳의 사회 현상은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욕망을 실현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취직이 되지 않고, 집을 산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산 집들이 2배, 3배 올라버리고 30평대 집이 막 10억, 20억, 30억, 40억이 가버립니다.
욕망은 저 멀리 가버리고 짜크랑의 말 맞다나 우리는 아주 지독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것은 나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성장의 이 경제 성장률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욕망 좌절로 인해서 소외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망이 좌절된다는 것은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제 강의의 중요 핵심 호르몬 중에 하나인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욕망이 좌절되면 코티졸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 뇌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코티졸이 순간적으로 많이 나오면 우리 전두엽이 마비됩니다. 우리의 뇌는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맨 바깥에 있는 것을 두뇌 피질이라고 하고, 두뇌 피질은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죠. 인간의 뇌 또는 영장류의 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마 앞쪽에 있는 이 전두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전자 머리두자 전두엽이라고 쓰는데, 바로 이 전두엽이 인간의 욕망과 분노와 이런 것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전두엽 중에서도 이 이마 양쪽에 있는 이 부분을 배외측 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 두뇌피질 안쪽에 있는 변연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욕망을 관장하는데 이것을 통제하게 됩니다. 이 두뇌피질 안쪽에는 바로 변연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연계는 포유류의 뇌라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이 포유류의 뇌의 이곳이 바로 인간의 본능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서열, 영역, 성, 또 지금 말씀드리는 이 욕망, 물론 이 욕망에 서열, 영역, 성이 다 포함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바로 이 욕망을 이 변연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뇌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파충류의 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진화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 초기 파충류는 뇌관, 파충류의 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뇌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포유류로 점점 발전하면서 그 뒤에 변연계라는 게 위에 덧붙여서 생깁니다. 변연계는 변두리 변자죠. 그 뇌관에 변두리에 있다. 그리고 영장류로 진화를 하면서 맨 바깥에 이 두뇌 피질이 생기고 전두엽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쥐도 전두엽이 있고 개도 전두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만큼 이 전두엽이 굉장히 두텁게 그리고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지가 않은 것이죠. 이 전두엽이 하는 일이 바로 이 변연계 속에 욕망을 제어하고 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내는 그런 이성, 윤리, 이런 것들을 바로 이 전두엽이 관장을 합니다. 그런데 욕망이 좌절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 전두엽을, 특히 이 배외측 전두엽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마비되면 인간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고 바로 욕망이 좌절되면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아예 영구적으로 이 배외측 전두엽에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경제 성장률이 2% 미만,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마이너스 성장률이 오래가고 취업이 안 되고 기존의 취업자들마저도 실업자가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이 자영업자들마저도 굉장히 힘들어진 이 상황에서는 코로나에 노출된 이 전두엽은 코티졸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손상해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 뇌 안쪽에 있는 변연계의 통제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분노 조절 장애 첫 번째 시간, 바로 욕망과 뇌과학의 상관관계를 알아봤습니다. 욕망에 의해서 우리가 소외되고, 그리고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우리의 뇌를 순간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고, 이 상태가 오래되면 손상이 가서 분노 조절 장애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경제 성장률과 사회 구조, 또 코로나 같은 이런 현상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시간에 서열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